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도 언박싱입니다. 최근 좀 언박싱 영상을 좀 자주 찍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제로 큐브를 구매한 다음에 이게 언박싱하는 그 시기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좀 자주 올라가게 되네요. 어쨌든 언박싱 영상을 여러분께 자주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뜯어 볼게요. 아유, 옛날에 한번 그 언박싱 하다가 제가 칼에 손을 크게 한번 베인 다음에 좀 되게 조심스럽게 자르게 됩니다. 자, 볼까요? 포장도 아주 정성스럽게 잘 되어 있죠. 자, 큐브를 열어보겠습니다. 항상 큐브 산 다음에 요럴 때가 제일 두근두근하죠, 항상. 이 큐브는 어떨까? 참 궁금하기도 하면서, 여기가 왜 붙어버렸네요. 으짜자자자. 자, 이렇게 생긴 큐브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자, 이런 큐브입니다. 일단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큐브는요, 이름이 란라는 회사 거고요. 이름이 캔서 큐브라고 부르더라고요. 캔서 큐브, 뭐 엣지 터닝 옥타헤드러니까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은 특징이 여기 이제 에이탄이라고 써있죠. 에이탄 맞는 거. 에이탄이 뭐냐면 에이탄즈 스타 해가지고 뭐 굉장히 뭘까 큐브에서 어려운 거 만들기로 유명하신 큐브 제작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큐브고, 제가 이 큐브를 구매하게 된 것은 저희 구독자님 중에 이영수님이라고 제가 항상 저한테 많은 조언도 주시고 많은 큐브를 소개도 시켜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 큐브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뭐 구매 의향이 있느냐 해서 댓글을 남겨주셨길래 항상 그 좋은 큐브로 소개시켜 주셨기 때문에 믿고 바로 알리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도착하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이게 이름 자체가 엣지 터닝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정보는 없어요. 이름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게 엣지란 소리겠네요. 자, 큐브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고, 여기서도 스티커가 엄청 크네요. 여기가 침범을 했습니다. 옆에를. 나중에 저 스티커를 띄워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엣지 터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엣지라고 한다면 이가 통째가 여기가 다 엣지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 여기가 코너 조각이 되는 걸까요? 뭐 이런 식으로 도는 큐브 같고요. 조각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구성이 됐을지. 요게 회전이 이런 식으로도 회전이 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도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도 회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잘리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고. 항상 큐브를 처음 사실 때는 무조건 보자마자 바로 섞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서 조각들이 어떻게 잘리는가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조각들을 공식도 찾아낼 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조각들을 그러면 하나하나 맞추려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잘리면서 뭐 가장 지금 손쉽게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거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데 여러 개가 잘리게 되네요. 잠시만요. 일단 원래대로 또 돌리고요. 자, 그럼 이어서 좀 계속 살펴볼까요? 항상 어떤 새로운 큐브를 만나게 되면 커뮤테이터를 항상 저는 제일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커뮤테이터를 쓰려면 가장 쉬운 기본적인 움직임에서 커뮤테이터를 찾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쉬운 게 이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이제 우리가 면 큐브라고 한다면 이걸 R, U, RU 뭐 이런 느낌이죠. 원래는 트위스트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90도 회전이 안 되니까요. 90도 회전은 안 되고, 뭐 점블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만 점블링을 안 된다고 하면 이 상황에 하면 딱 오기식 이렇게 세 개가 딱 움직이는 게 보이죠. 지금 얘가 아마 코너 조각일 것 같고, 뭐 얘가 엣지의 일부 조각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일 때
가장 손쉬운 것은 얘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얘를 잘라볼까요? 얘를 이렇게 중간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RU 했으니까 UR 아까 원래 중간 잘라둔 걸 원위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간단하게 지금 이제 3사이클이 만들어졌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던 게 1로, 여기 있던 게 2로, 여기 있던 게 1로. 어떤 조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거는 이제 넣었을 때 중간값을 뭘로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제 그건 나중에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가장 손쉬운 걸. 중요한 것은 이 움직임을 하게 되면 코너 조각과 함께 요 조각, 이색 엣지 조각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 일단 돌아와야죠. 원래대로 돌아오고 요건 거였나요?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어. 만약에 여기서 섞이면 큰일 납니다. 중간값 풀어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 움직임에서 코너랑 엣지 조각이 같이 이게 3사이클을 돌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공식만 찾게 되면 코너 조각만 움직이는 3사이클을 찾게 된다면 얘를 이거 방금 전에 아주 간단한 커뮤테이터를 이용해서 이색 엣지 조각을 다 맞출 수 있고요. 그럼 코너는 흐트러지겠지만 코너만 또 별도로 맞출 수 있게 된다면 이색 엣지랑 요 코너 조각은 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또 그걸 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커뮤테이터를 넣었을 때 이 세 조각이 움직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는 지금 요렇게 이게 두 개를 띄어냈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띄어냈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엣지 하나만 띄어낼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을 찾는다면 엣지 3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고 코너 조각만 잘라낼 수 있다면 코너 조각 3사이클 조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자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이게 보이네요. 우리 방금 이렇게 지금 여기 인접한 요 코너 3개를 갖다 이렇게 3개씩 묶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랑 얘를 이번에는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코너 조각만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게 중간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잘렸잖아요. 그리고 와서 여기서 시선을 헷갈리네요. 원위치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쪽부터 했으니까 이번에 이쪽부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넣게 되면 깔끔하게 그렇죠. 이게 코너 조각 3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요거 이색 엣지랑 코너랑 같이 움직이는 걸 통해서 엣지 조각을 다 먼저나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코너 3사이클을 통해서 코너 조각을 맞추게 된다면 이 큐브는 해결할 수 있고 방향 같은 경우는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원위치부터 항상 커뮤테이터의 공식의 가장 큰 장점 커뮤테이터 공식의 역 움직임은 원래 그 중간값과 처음 했던 값을 거꾸로 넣어주시면 순서대로 거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커뮤테이터로 공식을 만들게 되면은 이쪽이 아니죠. 역 움직임을 하기가 쉬워가지고 그리고 큐브가 저는 아직 이거 모르잖아요. 맞추는 방법을. 그랬을 때 원래 상태로 돌리기가 쉽다는 거 이게 장점이죠. 자 그렇다면 공식을 벌써 두 개를 찾은 거예요. 이색 엣지 얘를 맞출 수 있고 얘도 맞출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남는 조각이 가운데 조각. 이걸 센터라고 봐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센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거 통째 왜냐면 이걸 통째로 엣지로 본다면 이게 엣지가 전체가 엣지가 될 텐데 일단 우리가 센터라고 부릅시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얘를 센터로 한다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지금 조각이 두 개 남은 거거든요. 센터랑 센터 옆에는 요 단색 엣지 조각 요게 남은 건데 요걸 잘라내는 공식은 또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더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방금 움직여서는 얘네가 안 움직여요. 이 조각과 이 조각은 여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 움직임에서는 코너랑 요 이색 엣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으로 더 이상 이걸 찾아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거밖에 없죠. 지금 저희는 이렇게 봤잖아요. 인접한 두 개를 돌려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돌려볼까요? 인접해서 두 개를 돌리면 확실히 많은 조각들이 섞이죠. 여기가 잠깐만 원래가 여기가 노란색이었나봐요. 여기 얘가 안 움직인 거니까 얘가 노란색이면 여기 있던 게 일로 이렇게 움직였네요. 그 다음에 요걸 봐야 돼요. 뭐가 움직였는가. 원래 노란색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였네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잘렸네요. 요렇게 잘려서 얘가 일로 갔고요. 통째로 여기 있던 게 통째로 일로 갔죠. 그럼 여기 있던 게 통째로 일로 왔고, 요렇게 3사이클이 도네요. 요렇게. 자, 그럼 요 상황에서 또 뭘 자를 수 있나를 봐야 돼요. 일단 우리가 얘랑 얘는 맞추는 걸 알아냈잖아요.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좀 이제 궤도는 수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조각을 맞출 수 있게 됐고 이 조각도 맞출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를 잘라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잘라낼까요? 일단 뭐 센터도 바꿀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넣게 되면, 그죠? 얘를 넣게 되면 보라색이랑 노란색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아까 이렇게였나?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역 움직임이 헷갈립니다. 이렇게 넣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이 섞였는데, 얘도 잘렸지만 얘는 나중에 맞출 수 있으니까 이게 센터도 3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이렇게 센터도 3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는데, 요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맨 처음에 센터를부터 맞춘다고 했을 때, 이 센터 조각기 뭐 딴 걸 맞췄는데 요거 3개만 자리가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든 그걸 바꿀 수가 있어야 되니까. 잠깐만, 중앙값 넣어주고 원래대로 먼저 맞춰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중앙값 풀어주시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요거랑 3사이클이 다시 만들어졌죠. 그럼 얘를 띄어내야 돼, 얘. 그럼 얘가 움직였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띄어낸다고 하면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같이 움직이네요. 얘만 똑 떨어뜨리고 싶은데, 깔끔하게 요것만 3사이클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만약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여기에서, 그죠? 얘만 따로 띄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움직이면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되고, 얘는 요거 센터 조각만 떨어지고.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띄어낸다고 그러면 뭐 이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면 센터가 아니라 동시에 움직이네요. 그죠?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게 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일단 얘도 띄워볼까요? 띄고 원래대로 맞추고 이렇게 중앙값 풀어주게 되면, 잠시만요. 이게 센터 조각도 바뀌게 돼. 센터는 보지 말고 보면 노란색만 본다면, 이것도 이 색이 있지나 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여기가 노란색 자리였잖아요. 노란색이 일로 갔고, 여기 있던 주황색이 일로 갔고, 여기 있던 파란색이 일로 오는 요런 3사이클이 만들어졌네요. 나머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일단 원래대로 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돌리는 큐브라. 그래서 일단 원위치로 바꿔놓고, 잠깐 다시 구상을 해볼게요. 혹시라도 중간에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자, 일단 원위치로 바꿔놓고, 자, 그럼 고민을 해본다면,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언박싱하고 리뷰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저는 제 취향이 되게 맞는 큐브입니다. 이런 큐브가. 얼마 전에 제가 구매했던 밴디지드 밴디지드 썬큐브 있잖아요. 그건 아직도 못 풀고 있는데, 그렇게 밴디지가 있으면 회전 제약이 많이 걸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이건 회전에 제약이 없으니까 좋네요. 전 이런 게 재밌어요. 그러면 방금처럼 보면 어쨌든 간에 얘랑 동시에 3사이클을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럼 얘랑 동시에 3사이클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이것만 센터 조각이랑 다른 것도 돌아요. 센터 조각도 3사이클이 돌았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방금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낸 것만 가지고 이 큐브를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맞추는 순서가 얘를 먼저 맞추는 거예요. 얘를 먼저 색 배치에 따라서 얘를 먼저 다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맞춰요. 이 두 번째가. 그럼 세 번째가 얘를 맞추고 마지막에 얘를 맞추면 되죠. 여기서 방향성을 신경 써야 되는 건 코너밖에 없잖아요. 이런 큐브에서. 근데 이거 방향성은 쉬워요. 왜냐면은 코너가 지금 4색이죠. 근데 한 면이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회전면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노란색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면 돼요. 이 코너 조각은. 이건 쉽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지금 노란색 잘 보세요. 노란색이 이 자리 있잖아요. 그럼 얘 회색 자리로 갈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반대로 돌았잖아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리려면 거꾸로 돌리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용하면은 코너 얘를 만약에 내가 얘를 시계 방향 제자리로 맞춘 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아까 얘만 3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었잖아요. 공식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뭐 얘가 틀린 거다. 그럼 얘를 일로 보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사이클을 돌리면 얘를 일로 보낸 다음에 여기서 얘를 교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백으로 돌려서 다시 얘를 교정했던 걸 풀어주게 되면은 얘랑 인접한 두 개를 하나는 시계, 하나는 반시계, 하나는 뭐 반시계, 하나는 시계 이런 식으로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더 깔끔한 공식을 찾아낼 수 있다면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론적으로는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막상 또 시작해보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더 좋은 공식이 있는지도 또 찾아봐야 되고 아까 발견했던 공식들도 너무 이제 어디가 뭐 눈도 막 너무 멀면은 공식 적용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한번 또 재밌게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요즘 지금 바빠가지고 좀 자주 만지고 싶은데 큐브 자체를 만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영상 찍는 데까지 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빨리 해법 영상 찾아보고 싶네요. 저 해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오늘 그 간단한 언박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제 취향에 맞는 큐브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만지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오래 투자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아까 같이 뭐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발견했던 움직임은 좀 정돈도 하고요. 정돈하면서 공식으로 좀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또 솔빙을 또 재해봐야 또 이게 또 막상 또 뭐 페리티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 여기 페리티가 있을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코너 주각만 두 개가 바뀔 수 있는 근데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없긴 한데 어쨌든 페리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막상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또 변수 때문에 또 못 풀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큐브 풀어보고요. 만약 해법 찾게 된다면 또 해법 영상으로 여러분과 이 큐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